여자들이 부담스러워해. 슬픈 남자 공무원. 아까 담배 사러 편의점 갔는데 알바생이 갑자기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거야. 나 30살 넘었고 솔직히 신분증 검사할 정도로 어리게 생기진 않았거든. 누가 봐도 나 마음에 드니까 괜히 내 나이 궁금해서 신분증 보려는 수작이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한 단계 더 센스를 발휘해서 아 죄송한데 혹시 신분증이 지급 없는데 공무원증으로 될까요? 하면서 공무원증 보여주니까 여자의 표정이 확 굳으면서 아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는 듯한 표정 지으면서 죄송하다고 몰라뵀다고 하길래 나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혼자 기죽어 있는 거임. 내 외모만 보고 용기 낸 건데 내가 직업까지 너무 좋으니까 혼자서 약간 의기소침? 속으로 이런 남자가 날 만나줄 리 없겠지 하는 듯한 표정이길래 아 괜찮다고 번호 물어보셔도 된다고 저도 지금 외롭고 그쪽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얼굴 빨개지시면서 지금 뭔 소리 하시냐고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빨리 나가달라네. 이거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지? 자기는 편의점 알바하는데 상대가 공무원이면 당연히 좀 그런 느낌 있을 건 이해하는데 진짜 안 이래졌으면 좋겠음. 난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데. 5년 연애 끝에 파혼한 이유. 5년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2년 만나고 결혼하려 했으나 여친 집에서 집도 차도 없다며 반대. 그날 처음 뵙는데 여친 아버지께선 좀 말짱한 애를 만나지 이런 빼빼하고 돈 없는 애를 만나냐 하더군요. 하지만 그 당시엔 여친이 너무 좋아서 3년 안에 아파트 장만하겠다 했고 열심히 일해서 21평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그 후 여친 부모님이 집안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오라고 해서 가게 됐어요. 말끔한 정장에 구두 신고 갔는데 친척 어른들이 계곡 가는데 그리 불편하게 입었냐? 알고 보니 2박 3일로 계곡에 놀러 간다는 겁니다. 정장을 입어서 물에도 못 들어가고 구두를 신고 산길을 걸어 물집도 심하게 잡힌 채 버텼고 마지막 3일째 아침 식사 중에 여친 어머니가 여친에게 갑자기 돼지 같은 나 네가 다 먹으니까 네 남친 몰골이 삐쩍 꼬라버렸잖아. 여친을 심하게 나무라시는 겁니다. 여친이 그렇게 막 먹는 편이 아닌데 이에 여친은 젓가락을 던지며 안 먹는다며 울더니 등을 돌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게 나머지 어른들은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친을 달래려고 노력했고 여친은 투정만 부렸습니다. 이런 저런 사태가 맞물려 결국 저는 화가 나 짐을 챙겨 산에서 내려왔고 여친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받으니 갑자기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오라 합니다. 저는 참던 화가 터져 내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그러냐며 화를 냈고 저희는 결국 헤어졌죠.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참고 여친을 달랬어야 했던 걸까요? 헤어진 지금도 결혼식장에 가기 힘들 정도로 힘듭니다. 제가 이상하고 민감한 걸까요? 8년 넘도록 남자 안 만나는 언니. 언니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서울 4년제 중상위권 사립대학의 교직원이 됐어요. 그 전부터 대학교 선배와 잘 사귀고 있었는데 언니가 28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약속했죠. 언니는 직업도 괜찮고 얼굴도 준수하고 성격도 모난 데가 없어서 남자 쪽 집안에서는 반대가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극심한 반대를 했어요. 이유는 남자 쪽 직업이었죠. 도도관이었는데 엄연히 공무원이고 알려진 것만큼 위험한 직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옛날 간수 이미지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거의 결사반대를 하셨고 결국 결혼은 엎어지고 언니 커플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올해까지 9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 언니는 남자를 일절 사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못 잊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부모님께 시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대요. 생각해보니 몇 년 전 그 남자가 딴 여자랑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가 정말 서럽게 울었던 기억은 있네요. 저희 부모님은 보수적인 분이라 애가 타나봅니다. 어디 내놔도 빠지는 조건이 아닌 언니가 결혼 생각 자체가 없고 그동안 괜찮은 혼처가 들어와도 철벽으로 일관했으니까요. 부모님은 이제 와서 언니가 남자 안 만나는 게 자기들 탓인 것 같다고 시름시름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많이 잘못한 걸까요? 언니는 이제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한 걸까요? 언니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질 못하겠어요. 30대 돼서 여친 찾는 게 이기적인 이유. 20대 때 한창 여자들이 예쁜 때 그 예쁜 여자와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사귀게 되고 사랑하게 됐는데 오래 만나서 30대까지 만났을 때 편안해지고 권태기도 오고 20대 때 예뻤던 그 미모가 당연히 나이 들면서 세월과 함께 노화돼서 이제 예쁘지 않다, 설레지 않는다, 이성적인 감정이 안 생긴다 등의 이유로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 헤어지는 남자들은 진짜 이기적이다. 난 20대 때부터 만난 여자친구 내 옆에 30대가 돼서 20대처럼 풋풋하고 생글생글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 젊었을 때 그 혈기왕성한 감정과 생각들 다 겪어주고 견뎌준 게 지나고 보니 너무 고마운 거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20대 때 남자들 혈기왕성해서 세상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사랑하다가 30대 때 식지 마라. 주변에 보니까 내 기준에는 되도 안 한 이유로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 또 만나는 것 같던데 헤어지는 여자들은 뭔 죄인가 싶더라. 뭐하러 이런 사람들을 위해 몇십 년 믿음을 줬을까. 끝까지 약속 지키자. 처음 사랑 시작할 때 맹세한 약속. 내가 꼰대인가. 결혼 못한다는 가난한 장남의 사연. 여친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가난한 집 장남이라는 이유였죠. 제 프로포즈를 듣고 피식 웃으면서 결혼하면 오빠네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지? 생활비도 무조건 다 내야 하고 맞벌이는 필수고 나는 집안일도 전부 다 해야겠네? 이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집에 시집오는 여자는 그렇게 살긴 해야 합니다. 아들은 저 하나고 아버지는 품기가 있으셔서 생활력 없으시고 그동안 모은 돈에 저랑 제 여동생들이 조금씩 보탠 돈으로 근근히 사시고 제일 큰 건 저희 부모님이 완전 조선시대 분들이라 남자는 자기 손으로 물도 떠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내 아들 마누라한테 등골 빼먹히는 꼴 못 본다. 돈 많이 벌어오게 해서 귀한 아들 자식 주는 값 톡톡히 치르게 할 거다 라는 말을 여친 면전에 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그날로 저희 관계도 정리했죠. 솔직히 저도 저희 집이 여자 입장에서 피곤한 집인 거 알기 때문에 여친 욕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래도요 여자분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중고대도 참고 살아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들도 힘든 거 다 알고 고마워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호화롭고 우아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벌 만나지 않을 거라면 마음 넓게 가지시고 사람 하나 괜찮다 싶으면 결혼해주세요. 본인은 힘들게 평생을 보내시겠지만 그래도 자손들이 복 받을 거예요. 결혼 반지의 적당한 가격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저희가 5년을 사귀었지만 커플링 한 번 안 맞추고 지내서 결혼 반지가 필요한데 여자친구가 결혼 반지로 알아온 품목들이 가격이 꽤 나가는 겁니다. 저는 종로 같은 곳 가서 둘이 합해서 100 정도 되는 반지 맞출까 생각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알아온 반지는 둘이 합해서 500은 되더라고요. 저희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의 집안도 다 평범하고 그래서 무슨 그런 비싼 반지를 사냐고 평소에 불안해서 끼고 다닐 수는 있겠냐고 여자친구를 설득했더니 결혼 반지는 꼭 브랜드 있는 걸로 맞추고 싶다고 하네요. 결혼하신 다른 분들도 결혼 반지 비싸게 맞추시나요? 저한테 그냥 반지는 반지일 뿐이라서요. 짝사랑을 접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7살 여학생입니다. 작년부터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고 마음이 점점 커졌지만 서로 접점이 아예 없었기에 친해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고 그 애가 학생 때 연애할 마음이 없다는 말을 친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DM도 보내봤지만 돌아오는 건 일시뿐이었어요. 중학교 졸업일이 다가와 이대로 졸업하기에는 너무 허무한 마음에 그 애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편지를 썼고 줄 때도 옹알이 때 애마냥 외계어만 남발하고 뛰어서 친구와 도망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바보 같고 그 애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예상대로 고백의 답은 정중한 거절이었고 그렇게 짝사랑을 끝내려 했습니다. 자연스레 잊혀진다는 말에 시간을 보내봤지만 계속 그의 생각만 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드디어 미쳤나 싶었고 미련 남은 제 자신이 한심하고 혐오스러웠어요. 고민 상담도 하고 타로도 보고 익명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아무리 뭔가를 해도 답은 안 나오고 마음은 커져가더라고요. 고백 후로 그 애에게 연락한 적은 없으나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미안합니다. 제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아 혼란스럽습니다. 짝사랑을 접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보고 호구라 하는 친구들. 사귄 지 3년째 되는 커플인데 이번에 남자친구가 나한테 생일 선물 준 거 관해서 내 친구들끼리 의견이 좀 갈려서 후기 남겨봄. 우리 커플은 서로 선택장애 있어서 웬만하면 선물 사기 전에 미리 오픈하고 허락받고 사주는 커플인데 처음 1년차 사귈 땐 남자친구한테서 애플 펜슬 선물 받았고 작년엔 내가 사고 싶은 옷 선물 받았어. 남친이 이번에 취업을 하게 돼서 그동안 너무 선물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았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돈을 좀 써서 50만 원짜리 애플워치를 사주겠다는 거야. 근데 나는 50만 원으로 알루미늄 모델보다는 내가 50 정도 더 보태서 스테인리스 모델을 사고 싶다 해서 그렇게 샀어. 나도 엄청 만족했고 남자친구도 그렇게 해줬고 근데 이걸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네가 절반가량을 지불했는데 그게 어떻게 선물이냐, 그건 선물도 아니고 네가 호구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좀 혼란이 오는데 하면서도 어차피 나랑 내 남자친구가 만족했으면 된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더 크긴 한데 너네 생각은 어때? 아내가 남편 짬뽕을 부어버린 이유. 남편이 토요일 점심에 중국집 배달 먹자고 하길래 마침 요리하기 귀찮던 참이라 그러기로 했어요. 남편은 짜장면을 골랐고 저도 짜장면을 먹겠다고 했죠. 남편은 둘 다 짜장면 시키지 말고 저한테 짬뽕을 시켜서 나눠 먹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금요일에 회사 사람들이랑 짬뽕을 먹었거든요. 오늘은 짜장면을 먹고 싶으니까 당신이 짬뽕 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난 짬뽕 국물이나 좀 먹지면은 잘 안 먹잖아. 당신은 짬뽕 좋아하니까 당신이 짬뽕 먹어 합니다. 제가 짬뽕에 환장하는 건 맞는데 전날에 먹어서 짜장면 먹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짜장 2개 시키든 당신이 짬뽕을 시키든 해. 난 무조건 짜장이야 라니까 알겠대요. 배달 와서 보니까 짬뽕 짜장이길래 짜장이 제 건가 했는데 자연스럽게 짜장면을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당신 짬뽕 먹으려고 시킨 거 아니야? 하니까 이미 시켰으니까 그냥 먹자. 짜장면 좀 나눠주면 되잖아 하는데 갑자기 확 화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제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한 거잖아요. 너무 화나서 짬뽕을 그대로 싱크대에 부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은 화내고 그 후로 냉전입니다. 남편은 저한테 고집도 세고 감정적이고 예민하다 합니다. 이게 그렇게 열받을 일이었냐고 하면서 먼저 사과하라는데 먼저 열받게 행동한 건 남편 아닌가요? 한 여자의 삶을 바꾸어 놓은 시댁. 6살 때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셔 빚만 남고 지하당 칸방에서 엄마께서 고되게 키워주셨어요. 엄마는 힘든 환경에도 대학을 보내주셨고 졸업 후에 학원 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하셔서 휠체어 생활을 하세요. 고된 일 하다 그랬으니 평생 모시고 살 생각이었고 남은 빚이 많아 연애나 결혼은 포기하고 살았어요. 하루는 고3 학생 학부모 상담을 하다가 저에게 큰아들을 만나볼 생각 없냐고 하셔서 솔직하게 제 사정이 이렇다, 남자 만날 생각이 없다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봤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사람이라 1년 만에 결혼하게 됐어요. 남편 가족은 저희 엄마에게 홀로 자식 키워낸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하셨고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했어요. 남편이 먼저 엄마 모시고 살자 해서 지금은 셋이 살아요. 시부모님은 옆동입니다.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있다 주무실 때만 돌아가세요. 북적하게 살아본 적 없는 엄마와 저는 너무 좋아요. 어머님은 엄마를 조수석에 태워 드라이브 다니시고 베프 생겨 좋다고 하십니다. 하루는 제가 일이 늦게 끝났는데 아버님께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면 되는데 왜 오셨냐 하니까 원래 딸이 늦으면 아빠가 데리러 오는 거야. 라고 합니다. 차 안에서 오는 내내 펑펑 울었어요.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갚으면 살려고요. 우울했던 삶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노처녀 글쓴이가 결혼 안 하는 이유.
노처녀인 내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지금 삶이 만족스러워서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지금 재미있게 잘 놀고 일하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라는 변수를 내 인생에 넣는 모험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지금처럼 일하고 건강관리하고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여행도 가고 투자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결혼을 해야 할까? 물론 아이를 낳으면 큰 행복이 온다지만 그만큼 나도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리스크를 져야 한다.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그런 도박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그러다 보니 노처녀가 결혼을 왜 못하냐는 식의 글이 신기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질문인데 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글 쓴 사람은 생각했을까? 본인이 결혼을 해야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모태솔로가 첫 연애에 한 후 느낀 점. 20살에 한 번 소개팅했다가 까인 이후로는 엄청 오랫동안 연애 안 해봤고 여자 형제도 없고 공대 졸업 후 방구석에서 몇 년 자격증 공부하느라 작년에야 사회생활 시작함. 20대에 교류해본 여자가 카톡만 이어가는 여사친 한두 명이랑 인스타 친구들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여자들은 친구 엄청 많아서 패션 잘하리라 미세한 옷 매무새까지 신경 써서 완벽하게 입고 책이랑 영화 엄청 많이 봐서 문학소녀고 즐기고 잘하는 취미 엄청 많고 연애 경험 엄청 많고 능숙해서 남자가 센스있게 대화 못 끌어가면 남자로 안 보고 그런 줄 알았음. 진심 20대 내내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여자친구 생겨서 그냥 머리 길고 몸이 아담한 거 빼면 나 같은 남자랑 별 차이 없다는 거 깨달음. 평상시에는 카페에서 인스타 보거나 부스스한 채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인기 영상 보거나 둘 중 하나고 내가 드라이브해서 좋은 여행지만 데려가도 알찬 데이트라고 감동하고 진지하게 잘 들어주고 공감만 잘해줘도 상냥하다고 좋아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인터넷에서 산 티셔츠에 청바지 입다가 백화점 가면 오히려 나보다 브랜드 잘 몰라서 내가 알려주고 그럼 가끔 잘난 사람들 보고 나서 거울 보면 자존감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하는 것도 똑같고 레알. 그렇다고 환상과 달라서 별로라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인간적이라 사랑스럽고 좋은 것 같은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신기함. 물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여자들이랑 많이 어울려 본 척함. 나를 속이고 함께 있어준 아빠. 대학교 1학년 때 적응 못하고 맨날 울고 다녔는데 아빠가 종종 우리 학교 와서 나 점심 사주고 우주공간 같이 보내주고 그랬음.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땐 아빠가 정장에 사원증 메고 오셔서는 우리 학교 주변에 볼 일 있어서 온 거라고 그래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혼자라 밥 굶을까봐 휴가 쓰고 온 거였어. 생각해보면 같은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출장이 잦을 리가 없는데. 물론 그 이후로 친구도 잘 사귀고 지금은 졸업도 했지만 그때 생각하면 참 너무 죄송한 마음이야. 아빠는 그때 회사 가지도 않는 날 정장 차려입고 나한테 오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4시간 동안 나랑 밥 먹고 산책하고 그러면서 떠드는 순간에도 슬펐겠지. 딱히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들 특징. 딱히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 특징. 일단 연락이라는 거 자체에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음. 먼저 연락 안 하는 것에 악의도 선의도 없음. 그냥 무념무상. 내가 필요하거나 연락할 일 있으면 어련히 연락하겠지 싶음. 인간관계에 예민한 사람들은 상대가 이럴 경우 혹시 내가 손절당한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 걱정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을 확률 99%임. 막상 연락하면 반갑게 맞아주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본인이 나서서 연락하진 않음. 그래도 요즘은 가끔 선톡 안부 정도는 하려고 함. 남들이 신경 쓰는 걸 미리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내가 괜찮다고 남들도 괜찮은 건 아니더라고.